안녕하십니까, 밥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베가스 풍류객님. 반갑습니다. 저는 필명 불오버베어로 미국 주식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 밥이라고 하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베가스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서둘러 왔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이 장 마감 이후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하고 현재 33불 근처에서 선방 중인데 어제 2019년 1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1분기 매출은 보면 7.91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8.01 빌리언 달러를 약간 하회했어요. 좀 안 좋은 소식이었죠.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는 디램 부분에서는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18% 정도 올랐었지만 전분기 대비 9% 하락을 했고 매출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낸드 부분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17% 올랐죠.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2%가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칩 출하량은 디램은 전분기와 거의 동일했어요. 그리고 낸드의 경우는 출하량이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 핵심은 매출이 왜 하향했냐면 고정거래 가격 ASP의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디램과 낸드가 ASP 고정거래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ASP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EPS는 2.97달러로 컨센서스 2.95달러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분기 동안 시행했던 1.8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덕분이라고 4,200만 정도 주식수가 줄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ASP가 이제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Average Sales Price인데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용어겠죠. ASP는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적 증가를 나타내는 EPS의 주당 순이익도 결국은 자사주 덕분이라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디램 판매로 인한 매출로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 같네요. 베가스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실적 발표를 하는 동안 여기까지는 크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진 않았는데 장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바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 이후였는데요. 이제 아웃룩을 보시면 디램 수요 증가율 예상이 지난 분기 발표 때는 20%였지만 이번 분기에는 16%로 둔화되었고 그리고 디램 핏 아웃풋 증가율도 지난번에 20%에서 지금은 이제 15%로 떨어졌죠. 낸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낸드 수요 증가율 예상이 45%에서 35%로 둔화되고 그리고 낸드 빗 아웃풋 증가율도 지난번 발표했던 40%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로는 35%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은 5.7에서 3.3 빌리언 달러를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한 마이너스 18% 하회하는 수치였어요. 또 EPS는 약 1.75달러로 컨센서스보다 마이너스 13.5% 정도 하회하는 수치를 또 역시 발표해서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이던스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어쩌면 자사주 매입으로 EPS는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매출은 여전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또 한 가지 더 주가의 급락의 이유로 바로 설비 투자 캐펙스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2019년 시설 투자를 10.5 빌리언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1.25 빌리언 달러를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캐펙스가 9에서 9.5 빌리언 달러 이 정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설비 투자 계획을 갑자기 감소했으니까 이것 역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이크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체 다 설비 투자가 2019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산 설비를 활용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이제 줄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서 혹시 가격이 내년에는 상승하지 않을까요? 예, 베가스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마이크론 같은 공급업체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사서 PC나 스마트폰 또는 서버 같은 거를 구축하는 고객사가 있죠. 이 공급업체랑 고객사 간의 가격 눈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거래 가격 ASP가 디램이나 낸드 둘 다 이제 내년도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들의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싸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수요
수요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DRAM이랑 낸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고객사들의 컴플레인도 있었고 가격 담합을 의혹하는 경우도 있었죠. 현재 메모리 칩의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과잉 공급 상태이지 않냐.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줄여서 이제 지출도 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을 맞춰가지고 가격을 좀 조정하려고 있다라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최소 한 2019년 전반기까지는 DRAM ASP가 30%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노무라에서는 2019년 단기 조정 후에 전반기쯤에 언젠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더 이제 낙천적인 의견은 내년도 상반기쯤에 ASP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제 좀 더 비관적인 의견을 보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가격은 계속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ASP가 실제로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도에도 이 ASP의 흐름을 좀 잘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DRAM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DRAM 가격 같은 경우는 매달 말일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고 증권사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준치라고 일본 업체들이 파산을 했고 또 치킨 게임으로 대만 업체들도 파산하고 이러면서 DRAM 생산 현재 세계사만 살아나는 시점이잖아요. 마이크론은 이제 순위로 3위가 아닌가요? 맞죠. DRAM은 3위 기업이고요. 사실 경쟁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마켓쉐어를 보시면 삼성이 한 40%,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25%, 그리고 마이크론이 약 22% 정도를 가져가는데요. 여전히 해자가 있죠. 중국 반도체 굴기다 등으로 이제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DRAM이나 낸드 분야에서 마켓쉐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영업이익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비교하는 차트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마이크론은 2016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를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렇게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급질문을 하셔가지고 생산 설비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증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예 뭐 맞는 말이죠. 저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올라왔잖아요, 마이크론이. 그 당시에 이제 설비 투자를 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팡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트 데이터 센터가 꾸준히 늘고 있고 핵심적인 이제 서버용 디램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요즘 보면 지나가는 개들도 유튜브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 동영상 고화질의 경우는 상당한 용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PC 시장이 계속 감소 중이죠. PC 시장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 중인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의 전체 매출에 PC 시장 비율이 2013년도에는 50%였어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줄어들어서 2021년도에는 2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DRAM 전체 연평균 성장률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은 한 20% 정도 2021년까지 상승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비중을 보시면 서버 쪽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팽이나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버 관련 캐펙스가 매년 또 매분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이크론도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버 수요의 혜택을 볼 것이다. 뭐 이런 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아저씨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마이크론의 향후 전망과 마이크론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주가만 보면 PER이 한 3 이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그러니까 ASP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ASP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마켓 쉐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뭐 자사주 매입이 뭐 계속 좋은 소식처럼 들려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매출, ASP 하락에 따른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도 전반기 중간쯤부터 실제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ASP 가격이 서서히 뭔가 턴어라운드가 있다,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위 업체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저평가 구간이고 D램 가격이 상승이 있다면 마이크론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D램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